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은 것 같았었는데요. 잠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연일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예비 경선 때부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었죠. 한때 단일화 가능성까지 나왔던 정세균 전 총리도 요즘 들어서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 때는 이재명 지사가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 쪽으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이낙연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에 대한 이제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1위는 이재명 지사, 2위가 지금 이낙연 대표로. 양강 구도지 않습니까? 양강 구도기 때문에 지금 후발 주자들이 지금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후발 주자들의 전략이 보통 2위 때리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때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낙연 후보가 어떤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왈가왈부 대응을 좀 잘 안 하시거든요. 물론 이낙연 대표라고 해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격하기 쉬운 후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좀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김두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뭐 했냐, 당대표 때 빵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거꾸로 물어야죠. 그러면 추미애 대표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다들 인생을 50년, 60년 한 길에서 업적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 인생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요. 특히 김두관 후보가 어제 같은 경우 심하게 우리한테 경선 이낙연 후보 측에 경선 불복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그런 거는 당 주자들 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도를 넘은 행위입니다. 네. 좀 간단히 좀 보충 더 하자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6명 컷오프 할 때는 그때는 이낙연 전 전이 아니고 경기지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1등 큰 차이로 1등을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지사가 1등을 크게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끝날 수 있으니까 1등을 다 끌어내리기로 했지만 이제는 양강구도 상태에서는 사실 누구도 50% 이상으로 바로 최종 후보가 되게 어렵다고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자기가 친문 전체 주류 세력인 친문 세력에서 2등만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지금 2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자기가 2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자기가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후보로 결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를 집중적으로 내려뜨려서 내가 2등으로 올라가자 이런 마음의 내심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가운데 이 김두관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 의원은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를 합작했다라는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백화나무 이사장 있잖아요. 이번 유튜브에서 최근에 열림공감 TV에서 재성애가 이제 2020년 12월에 측근과 통화해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라고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이 지금 고발을 해놨거든요. 의혹이 완전 해소된 거는 아니에요. 검증 차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도를 넘는 발언인 건지 아니면 비판의 일환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제 김두관 후보께서 왜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걸 격정적으로 토로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인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깎아내렸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말 잘못된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지금 합작이라뇨. 지금 윤석열 총장은 민주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싸우고 있고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어떤 정말
그 마타도를 넘어서 당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아니 저는 김두관 후보가 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지지를 하던 중도층이 돌아서기 시작한 게 조국 사태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럼 앞니를 내다보고 임명을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저는 이낙연 후보를 칭찬하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오늘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유죄에 대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조국 전 장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벌금과 추징금이 대폭 감경이 됐다. 아까 자본시장보호법 그것과 관련해서 이 벌금이 낮아진 부분, 이 부분을 지금 SNS에 강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은요, 징역형 4년이 유지가 됐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법원의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 위법 증거 등과 관련해서는 이 상고를 했으니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함께 피력을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벌금 이 내용이 낮아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4년형이 유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위법 증거 등에 대해서 더욱더 이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무죄를 받은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벌금이 낮아진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 증거와 관련해서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어지는 이 뉴스 탑10에서 또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재성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요, 민주당 경선 이 과정, 이 논란 자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조금 더 침착하고 또 절실함을 전제로 냉정하게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특히 원팀 깨질 수 있다는 류의 글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 자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재집권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조금 최근의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민주당이 자기 반성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요. 참고로 얘기하면 최 전 수석은 친문으로 불리는 대표 인물입니다.